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6시에 유로존 5월 CPI 예비치가 8.1로 발표됐습니다. 예측치인 7.7%와 이전치인 7.4% 대비 높게 나오면서 유럽연합이 출범한 1994년 이래 최고치이자 통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7개월 연속 상승세 보였는데요. 이 근원 CPI 역시 이전치인 3.5%를 경신한 3.8%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러시아발 에너지 공급의 차질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시장에 대한 많은 정보들 또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천명 마스터님, 해영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어느덧 참 5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5월 달에 뭐 가정의 달인데 즐겁게 한 달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뭐 내일이면 또 6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뭐 상당히 시장이 좀 어수선한데 6월 달에 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많이 나와서 또 행복한 6월 달이 좀 되시기를 간절히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준비해 왔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해왕입니다. 네, 내일 이제 선거 날이라 다들 쉬는 걸로 좀 이제 기대가 부풀려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다들 쉬겠지만은 오늘 바이든과 파월이 이제 회동을 갖습니다. 뭐 물가 관련해서 내용을 나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좀 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급발진적인 발언을 꺼내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둘의 만남은 굉장히 이슈지만 좀 속빈 어떤 결과치 없는 그런 행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좀 시사하면서 최근 제일 이슈는 사실 연준 의원들에 대한 발언이겠죠. 오늘 발언을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이 왜 갑작스럽게 다소 이제 바닥에서 반등으로 올라가는 구간인지 이게 지속 랠리성이 있는지 이 여부를 같이 측정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면밀히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그리고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천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또 문자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원로 연준 이사가 실질적 물가 하락 전까지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 반등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에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EU가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을 90%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의 5월 CPI 예비치가 전년 대비 8.1%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99% 하락한 12,55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16% 내린 온스당 1,85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입니다. 3.2% 뛰어오른 배럴당 11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유로 FX입니다. 0.19% 하락한 1.07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또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이 조금 전 이 개장 상황 살펴봤을 때는 대략 한 1%가량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이 좀 다른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천명마스터님 매도, 그리고 해영마스터님 관망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천명마스터님부터 매도 들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차트 보고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네. 일단 자리값을 짚어드리기 전에 네. 그 저번 주에 제가 목요일날 그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출연했을 때 FMC 의사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결국엔 뭐 이 내용들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 좋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의아했었고 또 그 다음 날도 뭐 PC 발표가 뭐 전년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월 근월물에 대해서 거의 뭐 동등하게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틀 연속 5%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뭐 여기 보시다시피 4월 초부터 그죠? 4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거의 6주 가까이 이제 하락장이 계속 연속이 됐는데 이 피로 누적으로 인한 어떤 일시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 결과는 오늘 뭐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결과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계속 하락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매도다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간 겁니다. 근거는 그렇게 되고요. 오늘 일단 하락장이 맞는데 뭐 이제 그 미장이 열리고 나서부터 뭐 장대 음봉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조금 좀 관망을 하신 다음에 한 12,650에서 12,700선 그 사이에서 지지 저항을 받으면 매도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스윙을 또 하시는 분도 이제 계실 거예요. 장기적인 투자를 또 하시는 분들은 한 12,700선에서 거기서 강력한 또 저항을 가져가면 한 몇 주 동안 두고 보시면서 어떤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도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어서 오늘 해영 마스터님께서는 관망 들어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먼저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네. 천명 마스터님께서 회의록 내용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회의록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회의록 내용이 좋았다라고 좋았다. 보시는 네. 이유는 무엇이죠? 뭐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매파적 신호가 다소 약화된. 사실 지금 자이언트 스텝 네. 우려가 거쳤다는 것이죠? 그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직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네. 게 확정적으로 좀 드러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파동 먼저 좀 체크를 할게요. 사실 저는 오늘 관망 아니면 매수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차트 보면 5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12,800포인트까지 찍었었습니다. 월요일 날 미국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다소 이제 거래가 좀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황은 상승분에 대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지난 요 며칠간 다소 상승을 이끌었죠,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구간대 모멘텀이 저는 조정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사실 제가 오늘 좀 고민한 거는 매수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볼 자리가 한번 올 거예요, 오히려. 자, 정확한 라인을 찝자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만약에 매수를 보되 12,650 이탈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매수 보세요. 12,650. 추가 상승으로 이전과 같이 모멘텀을 한 번 더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안 온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제 30일부터 이어져 온 조정파동이에요. 조정파동. 조정파동이 무슨 뜻이냐. 최근 이제 차트를 좀 볼게요.
회의록 공개 이후에 시장 상승이 이끌어졌던 건 이제 보다 빠른 속도로 긴축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연이은 어떤 FOMC 의장들의 어떤 발언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이를 보자면은 이 상승에 대한 단순 조정력이라고 보고 있고,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 수급 상황에서. 자, 일단은 포인트에 대한 공략을 추가 상승까지 들어간다면은 열릴 수 있는 구간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오늘 기점으로 13,000포인트까지는 아직 널리지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13,000. 우리가 지금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분위기 자체를 계속 파악을 해야겠죠. 파악을. 과연 긴축을 추가적으로 들어갈까? 아닐까? 라는 이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이제 화면 내리고 보면서 얘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최근 있었던 발언을 한번 점검을 해보죠. 오늘 뭐 이제 파월하고 바이든의 만남이 있겠지만은 네. 일단은 물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어떤 낮추는 이제 방안을 같이 고민해보자,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분위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결론 도출적인 뭐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는 분위기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FOMC라는 기관은 예.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독립기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독립.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서 건들 수가 없어요.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일전에 트럼프 정권 있었을 때 이제 파월이랑 서로 마찰이 굉장히 심했던 게, 네. 또 미국인들은 발언이 세잖아요. 예, 그때 제 기억 남는 발언으로 머리가 어떻게 이상해졌다. 트럼프한테 이런 네. 발언까지 할 정도로 완전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예. 간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오늘 만남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단순히 이제 두 거장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 시선이 집중 포커스 있을 뿐이지 네. 큰 이슈성에 대한 결과론을 도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각자의 의견을 이제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 뭐 근데 의견이 지금 동일하거든요, 사실. 물가를 뭐 물가 잡아야 된다. 잡겠다, 물가 잡는데 총력을 기울겠다. 네. 뭐 이 분위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사실 지난주에 PC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그 이제 지난 4월 PC 상승이 0.2%에 그치면서 2020년 11월 이후에 이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물가 이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새어 나오면서 좀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마스터님이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천명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이제 그 나스닥 할 때 드린 말씀대로예요. 지금 이제 너무 한 6주간의 그 피로도 누적으로 인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했던 거지. 그게 거의 미묘한 숫자잖아요, 지금 수치 자체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장이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네. 근거 자료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예, 증시 바닥은 그렇죠.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예, 그거는 그리고 좀- 물가 정점도 그렇죠. 아직 아직도 않았다.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까 회양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다는 거는 지금 일단 반성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결국엔 우리가 시장을 잘못 봤구나. 너무 느슨하게 바라봤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어떻게든 일단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빠르게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좋은 시그널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피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해왕 마스터님의 시각도 궁금해지네요. 사실 이제 증시가 이제 최근에 많이 하락한 요인은 예. 저는 그렇게 봐요. 현실적으로 좀 얘기 드릴게요. 네. 신세계 이제 시청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올랐으니까 조정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팬데믹 이전에 현실적으로 바라봅시다. 나스닥 만스닥, 이제 만스닥이구나 할 때가 언제였어요? 야, 이제 만스닥도 돼? 근데 지금 17,000까지 오르니까 17,000에서 12,000까지 떨어지니까 공포가 분위기가 쌓이는 거지. 시장의 심리는 떨어질 때 공포감이 굉장히 쌓이거든요. 오를 때는 그만큼 느끼는 체감도 자체가 달라요. 오를 때는 그렇게 어떤 기쁨이 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질 때 그 공포감 자체가 더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의 어떤 타고난 숙명이에요.
상황이.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22년도부터 올라왔던 어떤 유동성 장에 대한 이 조정이라고 보고 있지, 이 장세에 대한 여건은 그렇게 막 공포감을 느낄 정도에 대한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준을 내세운 건 미장 기준입니다. 미장 기준. 코스피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주 강연회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읊을 거고,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상위 회의록 이후에 최근에 더 이제 좀 가파른 하락을 기록했던 건 연준이 이제 물가 잡는데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제 급발진을 했기 때문이에요. 금리 인상. 왜냐면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미국 역사에서도 한 번 있었던 일이잖아요. 1970년도에.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팔라요. 가파른 정도가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50베이시스 포인트 미국 입장에서 올린다는 것도 굉장히 빠를 뿐더러 네. 75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웃긴 얘기였어요. 1월부터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서서히 완화가 되고 있어요, 사실. 자, 화면 좀 변경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분위기만 좀 체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1월만 하더라도 사실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올해 1월에는 모든 연준 의원이 매파적 발언을 꺼냈어요. 네. 모든. 그 상황에서 이제 비둘기 발언을 하면은 정말 퇴출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근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오히려 금리 인하 내년에 가능할 수도라는 언급을 꺼냈어요. 뭐 이분도 매파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뭘 주장을 했었냐면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올해까지 금리를 3.5%까지 올려야 돼라고 주장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내년에 오히려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라고서 얘기할 정도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발언 한번 볼게요. 네. 보스팅 연은 총재가 9월엔 한번 쉬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9월에 한번 쉬자. 이번에 나온 발언인데 이 발언이 나왔던 게 굉장히 특징적이 있어요. 우리가 연준 위원이 10명이 되는데 이 투표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금리 인상이. 6월에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점도표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이슈화 될 거예요, 사실. 점도표.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죠. 그러면은 연말하고 내년도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 계획을 어떤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전 6월에 이제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근 결과론적으로 보자면은 물가가 잡히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대비해서 BI 수치값도 지금 하락을 이루고 있고, 근데 저는 앞으로 물가가 떨어진다는 주의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 견해를 밝히자면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이루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견해지. 더 높은 상승률을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가에 대한 정점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 거죠. 일전에 2달 전에 이제 앵커님하고 얘기했을 때 물가가 정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정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2달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뭐 어쨌든 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눌리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뭐 이것도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조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유동성자한테 돈 안 뿌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했거든요. 다 했어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풀었을 뿐더러 지금 빚도 채무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은 금리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매파 분위기도 있고 비둘기파 분위기도 있고 이제 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5월 이전에는 매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비둘기 기조를 가진 뭐 어떻게 대표적으로 파월, 뭐 우리가 계속 읊던 라일 브레이너드 이사 이렇게 해갖고 대표적인 비둘기파죠. 매파적인 구조를 주장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전체가 매파였지만 이제 6월부터는 이제 매파랑 비둘기파랑 갈릴 겁니다. 왜냐? 물가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한국은 좀 다르죠. 한국은 지금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미국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9월에 베이비 스텝 아니면은 금리 인상 한번 쉬고 가자. 이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예요. 자,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상황이. 긴축성 발언을 굉장히 자제하고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파월 해동이 있지만은 저는 크게 우려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잠깐 화면 내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팬데믹 이후부터 왔었던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자면은.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저는 달달 외우라고 얘기를 항상 드리거든요. 이 과정을 우리가 우리가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20년도부터 연준에 대한 통화 정책 일지를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이거 외워야 돼요. 다 외우세요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떤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가는지. 왜냐? 이게 돈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돈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왜 돈이냐? 투자를 어떻게 할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거대 자본이 이동을 하고 거대 자본이 투입되고 거대 자본이 빠져나오면요,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그쪽으로 수요가 생겨요. 요새 그 얘기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채권 시장에 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그쪽으로 들어가서예요. 수요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사실 정리를 해왔어요. 20년도부터 해갖고 이제 제로 금리를 내리고 이 과정 자체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번 주말에 이거를 토요일이네요. 4년 만에 합니다. 이걸 정리를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거 기억하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팬데믹과 똑같은 어떤 유동성 장세 또 안 올 것 같네요. 여러분 살면서 또 옵니다. 왜냐? 역사적으로 그래왔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기회가 또 온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이에요. 항상. 아시겠죠? 자, 최근 내용만 좀 일단 정리를 하고요. 일단 최근 어떤 매파적 기조가 다소 둔화되는 국면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연준 의원의 말에서도 그게 엿보이죠. 물가는 지금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국채 하락률에 대해서 어떤 좀 더 힘을 가하는 이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부분이 저는 우려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잡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망한다는 거는 지금 하방에 대한 부분이 12,650 이탈이 드러난다면 그때부터 매수 잡아도 나쁘지 않아요.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헤어 마스터님께서는 이 미국은 현재 물가가 조금씩 잡히고 있고 9월 정도 돼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줄여줄 수 있지만 한국은 하지만 다른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서 증시의 히스토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반면 천명 마스터님께서는 조금은 또 다른 시각으로 또 시장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준비해 온 게 또 해양 마스터님도 다른 의견인데 네.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부분도 궁금하긴 네, 하거든요. 그렇죠. 뭐 다 의견들이 다 다양하니까요. 예. 그래서 뭐 미국 증시 아직 바닥 아니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나스닥에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듯이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 방송에 나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떻게 숫자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뭐 어떻게 했든 조정이 가능하나 이런 뭐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어떤 이제 뭐 기후적인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이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다른 복병이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이 저번 달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 5월 달이 오늘 31일 아닙니까? 자, 내일이면 6월 1일이래요. 그럼 5월 달보다 더 빠르게 우리한테 지금 다가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심상치 않은 미국 휘발유 가격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벌써 2,000원대가 넘은 지 좀 됐고요. 경유값이 또 뭐 우리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태고 휘발유보다 뭐 거기에다가 지금 뭐 노조 뭐 택배 뭐 화물연대가 이제 뭐
파업까지 예고한 상태고 지금 월마트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있는 월마트도 지금 화물 기사를 뭐 고액의 연봉을 줘도 거의 지금 구인은 할 수 없는 그런 뭐 심각한 사태까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일단 이런 그 유가에 대한 부분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뭐 등등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첫 번째 압박이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시는 표는 AAA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자동차 연합회죠. 거기서 지금 나온 데이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992년부터 뭐 올해까지 지금 데이터인데, 자,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은 이제 갤런당 3달러, 이제 갤런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리터로 계산이 되죠. 1갤런이 한 3.8리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1리터가 이제 1,000원, 그러니까 1달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뭐 이제 뭐 옛날에 팬데믹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뭐 그때 팬데믹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뭐 유가가 상당히 좀 뭐 많이 내려왔었죠. 뭐 1달러, 2달러 그 정도. 그러니까 거기다 그 당시에 또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뭐 셰일 오일을 채굴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유가가 상당히 좀 방어가 됐었고.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180도 지금 상황이 달라진 상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0년 만에 뭐 4.25달러의 최고치를 지금 가격을 지금 갱신하고 있는 상태고 상당히 높은 가격이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다행인 게 이제 유류세가 30%를 만약 인하 안 했으면 뭐 거의 우리가 미국보다도 거의 근접하는 가격대 아마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주별 휘발유 가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왼쪽이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 아무래도 뭐 잘 사는 동네다 보니까 뭐 거의 6달러에 육박하는 상당히 고유가의 휘발유 가격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적으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 바이든 이제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 아까 셰일 오일 그죠? 친환경 때문에 일단 이제 어떤 채굴을 하지 마라, 뭐 시출하지 마라,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온 상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제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미국의 어떤 비축량이 1980년 7년 이후 지금 거의 지금 뭐 바닥이 난 상태. 또 일부는 또 유럽에 또 수출하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적으로 해서 유가가 지금 상당히 지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거기다 또 더해서 이제 내일이면 6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6월 달이면 이제 그 휴가 시즌이에요. 휴가 시즌에 돌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더 그만큼 딸리겠죠. 수요와 공급이 이제 언밸런스로 인해서 유가는 또 휘발유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미국 내외적으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중국 봉쇄 완화예요. 중세 이제 봉쇄가 이제 완화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일단 중국에 인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원유를 많이 쓰려고 하겠죠. 기름을. 그래도 어떻게 지금 공급이 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치열한 어떤 가격 경쟁이 예상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외적인 측면을 중국 봉쇄 완화에다 좀 또 맞춰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또 발표가 됐습니다. EU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차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뭐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결국에 이제 오늘 뭐 일단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죠.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고 과연 자생력이 버틸 수 있을까? 이것도 퀘션이에요. 뭐 일단은 오늘 그렇게 나와서 이런 이유 때문에 거의 오늘 저거 뭐 120달러 근접하는 가격대까지 지금 뭐 유가가 지금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당분간은 상당히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처음 나왔을 때 130달러를 어쩜 보지도 못할 수도 있다. 단 어떤 변수가 없을 경우에, 이런 변수가 있으면은 충분히 150달러 이상, 200달러까지도 뭐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지금 유가가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이제 이 유가로 인한 어떤 인플레이션 악재가 또 겹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사태입니다. 이제 곡물 사태를 제가 또 저번 주에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그나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2월 달 거의 그 4개월이 돼 가는데,
뭐 수면에 처음에 안 나타났었죠. 뭐 원자재, 뭐 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면이 나타나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곡물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뭐 지금 또 기후적인 계절적인 요인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직 재고가 지금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소진이 되고 나면 이건 어떻게 유가보다 더 심각한 사례, 밥상 물가에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크라이나가 6월 말에 이제 보통 수학기예요. 6월 말이면 수학기. 근데 수학을 했으면 어떤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어차피 농업 국가다 보니까 이런 그 곡물들을 수출을 해서 농산물을 수출해서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뭐 난항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뭐 러시아가 이제 항구들 뭐 뱀섬 라미우플인가요? 거기들 몇몇 섬들 이제 군사 기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수출을 전혀 할 수가 없죠. 뭐 전략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뭐 아까 세계 식량협회에서 얘기하기를 이게 반 정도밖에 만약에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 전 세계 약 8% 정도 감소가 있다. 뭐 약 4억 명 정도가 먹을 수가 없는 그 양이래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서방 여러 나라들한테 SOS를 지금 뭐 청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또 여기서 맞불 작전이죠. 뭐 쉽게 안 물러서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건 뭡니까? 우크라이나 함락해서 뭔가 이제 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좋은 일 시켜줄 일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상당히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일단 우크라이나 수출하는 거 오케이야. 대신 제재 풀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명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이제 곡물 사태를 위해서 두 번째로 또 전 세계적 또 미국 그죠? 어떤 이제 인플레 또 압박의 두 번째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세계 경제 성장률이에요. 자, 맨 위쪽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4월 달에 이제 IMF에서 발표한 저 자료입니다. 뭐 이제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핵심 포인트만 밑에 좀 추려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 성장률입니다. 글로벌 성장률. 자, 2021년도에 이제 6.1%를 예상을 했어요. 그러다 여기 이제 발표 자료에 보면 이제 2022년, 23년 3.6%로 둔화가 예상이 된다. 이게 이제 따져보면 연초에 보통 우리 알다시피 한 4% 중반대로 예상을 했잖아요. 세계 경제 성장률을. 근데 불과 지금 한 3개월, 그렇죠. 한 4개월 지나고 나서 연초보다 0.8%, 0.2%의 낮은 수치가 지금 나타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2023년이에요. 지금 이게. 올해는 둘째 치더라도. 자, 2023년도에 약 3.3%의 감소가 예상이 된다. 그럼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해양 마스터님 말씀하신 건 경제라는 건 돌고 도는입니다. 항상 뭐 나쁜 어떤 그러니까 안 좋은 시기가 있으면 항상 좋은 시기가 있고 뭐 우리 주식 어떤 파동이랑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대신 그게 짧게 지나가느냐 악재가 길게 지나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제가 IMF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상당 기간 좀 길어지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요거 자료를 보고 제가 근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거 저번 주에 이거 GDP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마이너스 1.5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것도 이해가 제가 안 됐고. 자, 마이너스 1.5%면 어떻습니까? 거의 이제 그 코로나 사태, 그죠? 거의 뭐 여름인데 이게 때 마이너스 5.1%였어요. 8월 정도, 그죠? 아니 1월에서 2월 사이, 그죠? 네. 그런데 물론 여기하고 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엔 또 이제 우리가 30년, 40년 그 석유 파동 지나고 나서 저물가 저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느냐. 뭐 팬데믹 때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이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 어떤 활동이 이제 위축이 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지금 뭐 소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성장이 돼서
마치 뭐 미국 경제가 뭐 탄탄하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신흥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뭐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뭐 실례로 또 이제 금리 측면에서 이거 잠깐 더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지금 벌써 이제 뭐 많이 올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세종시, 뭐 동탄, 광교 등등 신도시들 지금 뭐 불과 7개월 만에 엄청난 지금 하락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죠. 뭐 아까도 뭐 우리 긴급뉴스 나왔듯이 미국 이제 신규 구매 건수도 지금 주택 건수도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고 원인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아무래도 위축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 경쟁력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짚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6월 이제 증시 그러면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갈 것이냐.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후 변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로 인해서 곡물 가격 급등. 정말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지상 과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중국의 봉쇄 조치가 일단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 자, 길었죠, 시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공급망 차질이 생겼어요. 그게 단시간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뭐, 중국이 뭐 상당히 좋아서 30년 동안, 상당히 싼 제품 전 세계 수출하면서 호황기를 맞았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뭐, 그 5% 이하까지도 세계 경쟁률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뭐 다시 한번 말씀 원자재, 곡물 유가 그거는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걸로 좀 바라보고요. 그나마 좀 희망적인 거는 6월 3일 날 ISM 비제조 발표가 있죠, 지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이 경제가 안 좋다는 거고 50 이상으로 가면 경제가 좋다는 걸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번 달에 막 56%, 7%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은 예상치 한 53%, 4% 하는데 뭐 거기서 거기에요. 일단 50이 넘어서 일단 긍정적인 이론상은 긍정적인데 이게 정말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다가와서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처럼 그런 어떤 반등의 기회를 준다면 이게 그나마 이제 어떤 턴 포인트가 돼서 호재가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요거 하나.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갈 길이 조금은 더 가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아직은 바닥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미증시가 아직까지 바닥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노란톡으로 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디님께서 보내주신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해왕님, 러시아 원유 및 천연가스 저장고가 먼저 가득 차게 될지 아니면 유럽의 저장고가 먼저 빌지 치킨 게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 EU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합의를 하면서 2달 만에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WTI 지금 118달러 선, 브렌트유는 123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대님께서 보내준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이제 금수 조치가 내려진다면은 유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붙는데 네. 미국에서 한 번 더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가의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바이든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부 유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가의 지배적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제한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유가 상승에는. 근데 일단은 어떤 모션이 나와야 돼요. 모션이. 미국의 모션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떤 대응 전략 안 나오고 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옆에서 부채질만 하고 있잖아요. 싸우게. 야, 이거 하지 마 하면서. 근데 그 상황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긴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유가가 최근 시황이 굉장히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네. 워낙 예상치 못하는 불안정성이 높은 시황이죠. 여러분들. 불안정성이 높은 시황. 그러니까 갑자기 터져요. 갑자기 항상. 뭐가 이슈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을 어떤 미국의 모션이 나올 때까지는 충분히 대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모션 나오기 전까지. 이 부분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파월 의장과 만남에 앞서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최우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든 조치에 임하겠다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리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마스터님, EU의 원유 수입 감소에 따른 유가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천명 마스터님께서 어떻게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일단 이게 원유 수익 감소가 되면 일단 금수 조치 합의했죠. 그렇죠, 네. 합의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일시적 이게 합의가 이제 완료가 이제 아직은 정확히 이제 100% 이제 그림은 완성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발표를 위해서 거의 120달러, 아까 119.98인가요? 거기까지 찍었던 것 같은데 향후 어떤 아까 해양 마스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의 어떤 확고한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결국엔 유가가 당분간은 상승으로 갈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이제 반복되는데 이제 봉쇄 완화 조치 중국 그런 것들 또 미국의 이제 바캉스 시즌 그런 것들 일단 공급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향후 유가는 결국엔 당분간은 상승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오펙이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오펙이 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나마 또 이란 핵 합의 있잖아요. 이란 핵 합의가 좀 잘 타결이 돼서 어느 숨통이 좀 트일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이 산유국들 일부 산유국들에도 어떤 증산 소식이 전혀 지금 내비쳐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유가가 상승장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러시아는 이제 미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3위의 산유국이자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이죠. EU가 이 러시아산 원유 이 수입에 대해서 금수 조치에 합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는 또 다른 수입국을 찾아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또 이 원유가 어떻게 또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오늘 이 두 분의 마스터님의 말씀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골드에 대해서는 또 해양 마스터님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시장 방향성 한번 짚어주시죠. 잠시만요. 네. 지금 사실 달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골드가 또 오늘은 보니까 지금 한 조금 떨어졌네요. 1,838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골드는 건들지 마세요. 그냥 골드는 거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요. 네. 지금 방향성을 완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어떤 심리 분석이 좀 필요한 종목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세게 얘기할게요. 이거 네.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 지금 상황에서 이것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이제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천만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골드? 예, 저도 저 해양 마스터의 의견 동일하고요. 지금 이제 그 인덱스를 보니까 예, 그죠? 달러 거의 인덱스요. 지금, 그죠? 거의 지금 100일, 102 사이에서 계속 지금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기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금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이 거래가 많이 활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떤 매매하시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보고 나서 한 6월달에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이제 발표가 또 날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때 어떤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지금 1,240원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다음 오늘 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급변한 이 상황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관망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뭐 다른 좋은 상품들도 많으니까요. 굳이 뭐 어떤 이 방향성이 보이지 않은 상품을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좀 투자를 가져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골드에 대한 투자 전략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강연회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주말 강연회에서 어떤 주제로 또 강연 준비하고 계신지 혜원 마스터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4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4년. 네. 4년. 올해 이 올림픽처럼 열리는 강연회네요. 네, 거의 올림픽처럼 열리는. 네. 월드컵 아닌가요? 네. 올림픽도 월드컵도 거의 이제 이 세계 축제처럼 열리네요. 네, 오늘도 준비를 하다 왔어요, 사실. 예. 네, 굉장히 준비하다 왔는데 자료는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 나눠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게 네. 사실 지난번에 어떤 인원을 예상 못했다가 서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4년 전에. 그래서 사실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리를 미리 지정을 해드리니까 제가 항상 연락드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이번에 여의도에서 좀 진행을 합니다. 예, 밑에 하단 나오죠. 6월 4일 1시에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못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소정의 어떤 상품을 통해 무료로 나눠드리는 도서도 준비를 했어요. 정말 읽어보실 만한, 한 번쯤 경제에 대해서 다뤄볼 만한 무료 도서입니다. 직접 마주보고 악수도 하면서 그리고 제 강연에는 오신 분들이 또 오세요. 왜 그러냐면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전 제 자랑 안 해요, 여러분들.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투자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 해외 선물도 하나의 투자의 관점이지만은 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하는 견해 제대로 비춰드리도록 할게요. 기대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천명 마스터님께서도 또 이 강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주제로 해주실 예정인가요? 저도 뭐 오늘 똑같이 미증시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번 주 목금 거의 20% 넘게 이제 뭐 하락장이었으네. 잠깐 쉬어가고 다시 한번 또 바닥을 한번 찾아가는 그런 고난의 길이 되지 않을까. 참 애석하지만 저는 그게 지금 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시청자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언젠가는 다시 시장이 좋아지겠죠. 아직은 근데 그 가야 될 길이 조금은 좀 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제가 뜻깊은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마스터님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정말 이 월드컵처럼 4년 만에 열리는 무료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의 성지 여의도에서 열리는데요. 6월 4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대표번호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착순 60분만 또 참석이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천명 마스터님께서도 또 무료 강연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바로 내일인데요. 무료 강연 준비하고 계시니까 참여 원하는 분들은 샵 0982번으로 천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참여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